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도미노 이론의 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영토 야역이 없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면 경제가 붕괴하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공짜 무기 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토가 대만 전쟁에 참여해서 중국 분할의 지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4년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소위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세력이 붕괴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도 차이나 식민 제국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도미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도미노를 설치하고 첫 번째 것을 넘어뜨리면 마지막 도미노까지 빠르게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성공은 인도차이나,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색 위협은 일본, 포모사, 필리핀 및 남쪽의 섬 방어 사설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협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일본도 공산주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손실이 가능한 결과는 자유세계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네오콘이 러시아와 중국에 이러한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레물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공하면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나토의 진부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승리한 러시아가 전체 규칙 위반 국제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상 허구에 불과합니다. 스페인보다 약간 큰 경제 규모와 미국 군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 예산을 가진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워싱턴의 개입 없이도 러시아군은 나토 유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 하나조차 정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닌 러시아에게 유럽은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유럽은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전부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입니다. 3% 이상의 높은 총요소 생산성을 가진 러시아가 경제가 줄어드는 유럽을 점령하면 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단지 문화 및 안보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확보가 필요할 뿐입니다. 크레물린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해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 발트해 공화국 또는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된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오콘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동아시아 전체에 확장주의적 위협을 가하고 세계 패권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인에게 대만은 1949년 공산주의의 승리로 본토에서 끝난 내전의 마지막 미해결 영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확장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이고 총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3.319%입니다. 중국의 GDP가 매년 복리로 3% 이상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와 달리 경제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중국에게 대만 점령은 중국의 사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중국은 대만 점령 이후에도 생존을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확장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 점령에 실패하면 경제가 붕괴하고 미국과 나토가 중국에서 그들의 야심을 실현할 기회가 됩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무려 5억 달러의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우크오 취행 대만 국방장관이 월요일 대만이 미국과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치우가 대만 입법부에 이 추가 무기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며 미국이 지원시킨 구매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회담이 약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어떤 종류의 무기를 받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치우는 우리 병사들이 도착하자마자 무기 작동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사일과 물류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미국의 무기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국방수권법에 미국이 펜타곤 비축물에서 직접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만에 대한 대통령 인출 권한에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후에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지만 무료 군사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대만 방어와 잠재적인 중국 분할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개입했습니다. 냉전 이후 1990년대 후반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로 존재 이유가 사라진 나토는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인권의 군사화를 지원하는 근육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네오콘이 불의라고 정의한 것이 있는 곳이면 나토는 어디든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게 나토의 이러한 변신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워싱턴 싱크탱크는 마침내 돈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실한 승자를 찾았습니다. 안보가 아니라 항상 돈이 문제였습니다. 인권 슈퍼 히어로로서 나토의 테스트 실행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나토와 DC 그리고 유럽의 네오콘 추종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끔찍하고 정당성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나토를 위협하지 않는 국가를 78일 동안 폭격한 결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우라늄탄으로 대량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지난주 유고슬라비아의 테니스 전설 노박 조코비치는 한밤중에 나토의 폭탄이 투하되어 파괴되었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도망쳤을 때의 느낌을 회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토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 전복을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리비아를 폭격하고 국민을 죽이고 정부를 전복하면 리비아의 모든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네오콘의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나토의 폭탄은 리비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혼돈, 내전, 테러리즘, 노예시장, 극심한 빈곤.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네오콘이 요즘 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DC가 통제하는 나토는 2014년 올인하기로 결정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러시아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싸울 의도로 우크라이나의 쿠데타 정부에 대한 8년간의 대규모 나토 군사 지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토 군대의 국경 배회를 방지하는 유럽 안보 협정을 만들어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2022년 거부했습니다. 나토는 리비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무 허쉬는 대규모 부패로 인해서 수천억 달러가 나토로 날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나토가 중국과의 갈등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나토가 일본에 사상 최초의 아시아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대만의 나토 멤버십입니다. 돈에 굶주린 나토가 미국이 대만 방어에 참여하고 중국 분할에서 지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이 2024년에 나토의 치명적인 세계 여행을 마침내 끝낼 대통령을 선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